물리원 역학과 에너지 18번 문제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2kg인 물체에 6N의 일정한 힘을 가하여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6m 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물체에 작용한 가속도를 구하고 6m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뉴턴의 제2법칙에 의거해서 R자인 6N은 물체의 질량 E 곱하기 물체의 가속도 A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가속도, 물체의 가속도 A는 3m/s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가 6N의 힘을 줘서 여기까지 왔으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변이 S는 처음 속력 0 곱하기 움직이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 t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즉 3 곱하기 t제곱 따라서 2분의 3은 t제곱 근데 그 길이가 우리는 6m 이를 계산해보면 t는 2sec 즉 2초 동안 그렇게 움직임을 알 수 있고 가속도가 3m/s 제곱이라는 뜻은 초당 3m/s만큼 속력이 증가한다는 뜻이므로 6m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2 곱하기 3m/s 다시 정리해서 6m/s입니다. 두 번째, 물체를 6m 이동시키는 동안 R자 힘이 한 일은 먼저 R자 힘이 한 일을 W는 R자 힘 F 곱하기 그 힘이 이동한 그 변이 S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때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힘 6 곱하기 변이 6이므로 6N 곱하기 6m 이번에 이 힘은 6 곱하기 6 36줄입니다. 단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체가 처음 위치에서 4m를 지나는 순간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 4m를 지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가져와서 결국 그 4m까지 지난 순간 S는 4m는 2분의 3 t제곱 이를 통해서 t는 루트 3분의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m를 지날 때 V4m를 지날 때 속력을 V4라고 한다면 V4는 시간 루트 3분의 8 곱하기 가속도 3 따라서 3 곱하기 루트 8 나누기 3이므로 루트 24입니다. 근데 이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2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나중 V4 루트 24 이걸 잠시 정리하자면 2 루트 6 즉 질량 2 곱하기 2 루트 6이 나중 운동량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정지했다 했으니까 0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는 4 루트 6 뉴턴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잘 깨지지만 방석이 있는 떨어뜨리면 잘 깨지지 않는다. 이걸 제시된 단어 시간, 충격력을 이용해서 방석에서는 왜 깨지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순간 그 속도는 V로 같지만 충돌 직전까지의 속력은 둘 다 V로 같으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0에서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m 라지 V 여기도 m 라지 V로 같습니다.
운동량이 같다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같다라는 것. 하지만 방석에 떨어질 때 안 깨진 이유는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이 더 작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를 서술하자면 충돌하는 시간이 더 길고, 그렇기 때문에 충격력은 더 작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 시간과 힘의 그래프로 따지면 단단한 바닥의 그래프는 F 단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푹신한 방석의 크기는 F 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넓이는 누가 물어봐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아래 넓이는 둘 다 같지만, 이 높이, 충격력의 크기는 시간이 훨씬 큰 푹신한 방석에서 훨씬 시간이 크기 때문에 충격력이 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석에서는 달걀이 잘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원리로 충격을 줄이는 예시는, 첫 번째로 자동차 사고가 날 때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에어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구할 때 포수가 끼는 글러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직접, 이게 잠깐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이 빠르게 날아왔을 때 직접 손으로 탁 받는 것보다 좀 더 두꺼운 야구 글러브를 통해 받으면, 이 글러브 안에서 이 가죽이 스펀지 마냥 짧은 시간이라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손으로 받으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위 그림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의 변화량을 모두 받게 되는 거고, 이 글러브를 쓴다면 글러브가 이 상태에서 살짝 눌리는 그 순간까지 시간을 늘려준 대신 충격력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수가 끼는 글러브가 있겠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에어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4, 2kg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했고 힘 F를 가하여 연직 위로 운동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림 나는 그때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초일 때와 3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힘 F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먼저 여기 문제를 보면은 0에서 2초 동안 이 B의 속력,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 즉 T분의 속력, 이거는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0에서 2초일 때 가속도는 2분의 10, 즉 5m/s 제곱. 따라서 0에서 2초 동안은 어차피 A와 B가 같은 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속도, A의 가속도는 B의 가속도는 A라고 불리는데 모두 같다. 얼마로? 5m/s 제곱으로 같습니다. 그 아까 문제랑 동일하게, 아까 이 문제와 동일하게 A와 B 사이에 있는 실은 결국 하나로 뭉쳐서 A, B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물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 실을 무시하고 이렇게 생긴 물체의 질량은 4 더하기 2이므로 전체 6kg이고, 아래로 중력 6 곱하기 10m/s 제곱해서 60N을 받게 되고, 위로는 F만큼의 힘을 받게 됩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하면 F, 이때 1초일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거를 F1이라고 한다면
F1 빼기 60N은 전체 질량 6 곱하기 가속도인데 A와 B의 가속도가 같다고 해서 전체 가속도가 2A가 아니라 모두 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도 가속도 역시 A, 즉 5m/s 제곱. 이는 30. 따라서 F1은 30 더하기 60, 90N입니다. 두 번째, 3초일 때를 보자면 여기 보면은 이때의 운동량을 A 프라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2초에서 3초만큼 1초 움직일 때 10에서 5만큼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m/s 제곱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는 A와 B가 모두 속력이 윗방향으로 연직 위로 운동하고 있지만 운동은 윗방향으로 하지만 그 운동하는 그 속력은 점점 감소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때 가속도를 A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공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방금 같은 1초일 때는 당연히 위로 움직이니까 그 방향인 F 이쪽 방향을 플러스를 했지만 우리 이번에는 3초일 때는 어차피 그 알짜임의 방향이 이쪽으로 될 거니까, 왜냐하면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그 방향을 다시 플러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60N 빼기 F3, 이거는 F3초일 때란 뜻입니다. 이는 전체 그 질량 6 곱하기 A 프라임의 크기 5는 30 해서 F3는 30N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호를 계속해서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냥 이 F를 무조건 먼저 앞으로 써서 F3 빼기 60은 6 곱하기, 그리고 아까 A 프라임이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F3는 60 빼기 30이 돼서 동일한 답 30N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0에서 2초 동안 A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을 구하고 싶은데, 먼저 그 전에 위에서 썼던 자국들 조금 지우겠습니다. (0에서 2초) 동안 한 알짜 힘, 그게 A에 작용한 힘은 장력 F, 그리고 우리 뉴턴의 제협칙을 이용해서 A 알짜 힘은 F 빼기 A와 B 사이 장력을 T라고 한다면 F-T, 그리고 A의 질량 4, 그리고 우리 0에서 2초 동안의 가속도는 5임을 이미 알았으니까 곱하기 가속도 5는 20이고, 밑에 두 번째 B는 위로 장력 T, 아래로 중력 2 곱하기 10, 20N은 B의 질량 2, 가속도 5 해서 10. 위식과 아래식을 더해주면 F 빼기 20은 20 더하기 10, 30으로 F가 F가 20 더하기 10 해서 30 해서 F가 50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가 50이 나오면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식에다 넣으면은 그때 T는 T를 구하자면 50 빼기 T는 20, 따라서 T가 30. A에 작용한 알짜임은 F-T이기 때문에 30-20, 20이고 알짜임이 한 1이기 때문에 그 이동거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B의 속력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면 0에서 2초 동안 움직이는 이 밑에 삼각형의 넓이는 B가 움직인 거리와 A가 움직인 거리는 이 실이 팽팽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밑에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이므로 10m입니다.
따라서 20 알짜임 20 곱하기 10m를 해보면 200줄이 됩니다. 그림 가는 마찰 21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EM인 물체가 정지에 E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M인 물체 B를 향해 속력 V의 속력으로 V0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것이다. 나는 A가 마찰이 있는 수평면 지난 후 B와 충돌하여 AB가 일직선 사이에서 각자 V, EV의 속력. 이때 V0와 V와 EV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등속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마찰이 있는 면의 길이는 S이며 A는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날 때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 라지 F를 받는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먼저 공지하자면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 어떤 물체 A에게 작용한 A 알짜 힘이 한 일은 A의 이거는 운동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찰이 있고 나서 이 마찰이 있는 수평을 지난 후 B와 충돌해서 AB가 일직선상에서 각자 V, EV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마찰면을 지나고 난 후에 A의 속력을 VA로 잠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은 B는 정지하고 있으므로 운동량이 보존돼야 하므로 A의 운동량은 EMVA, B의 운동량은 정지했으니까 당연히 0은 충돌 후 AB의 운동량은 합은 EMV 더하기 MEV이므로 EMV 따라서 4MV 따라서 마찰면을 지나고 난 후에 A의 속력은 VA는 EV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자마자 이때 속력은 EV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이 한 일은 크기는 물론 마찰력은 이렇게 운동하니까 마찰력 방향은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이 방향이지만 우리 잠깐 지금은 그 크기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 힘의 크기가 F 그리고 마찰면의 길이가 S이므로 FS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나중 속도가 EV 처음 속도가 V0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EM 곱하기 EV의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EM 곱하기 그냥 V0의 제곱 계산해보면 2 날려서 4M V제곱 빼기 2 날려서 M V0의 제곱 이를 통해서 그냥 V는 FS 더하기 M V0의 제곱 얘를 그냥 단순히 여기로 이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4M으로 나눈 값 여기까지가 V제곱이므로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는 루트 FS 더하기 MV 제곱 나누기 4M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마찰면에서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는 점 그거를 일 운동 에너지를 통해 구한 것입니다. 근데 일 운동 에너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이 일은 어떤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입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알짜 힘이 한 일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22번 문제도 일 에너지 정리, 일 운동 에너지 정리와 같은 문제입니다. 다른 힘과 운동에 관련된 정의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 그림처럼 수평면을 V로 진행하고 있는 물체가 초속도가 V, 경사면을 H만큼 올라가서 멈출 때 즉 속도가 V, 올라간 높이가 얼마인지 구하기 위한 식은 이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일 에너지 정리에서 어떠한 사실이 단순한 식을 성립하는지 서술하시오. 여기서 아무리 이 빗면 위에 있더라도 결국 이 물체는 여기가 수평면이기 때문에 중력을 받습니다.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 mg, 아래로 mg, 아래로 mg, 그리고 아래로 mg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힘은 언제나 아랫 방향이고 근데 변이는 위의 방향, 여기서 여기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mg 힘, 그게 이동한 변이 h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즉 나중 운동 에너지는 B에서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는 A에서의 운동 에너지이므로 B에서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0, 그리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빼기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정리하자면 0 사라지고 마이너스 사라지면 mgh는 2분의 1 mv 제곱. 이 식 동일하다는 것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면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점 A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이고 점 C에서 속력은 2분의 1 V0입니다. 이때 A를 지나는 순간 물체 속력은 V0의 몇 배인가를 묻는 문제인데 먼저 A에서 운동 에너지, 이 운이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중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먼저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에서 mgh임을 자명합니다. 근데 조건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라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4mgh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실, 여기서는 마찰력도 없고 오직 중력만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이 라지는 에너지를 줄인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즉 어디에서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합은 OMG로, 즉 OMGH로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B에서는 이 지면에서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OMGH입니다. 근데 B에서 속력이 V0이니까 운동 에너지 EMV0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OMGH가 2분의 1 mv0이고 만약에 A를 지난 순간 물체의 속력을 VA라고 하면은 2분의 1 mVA는 A제곱은 4mgh임을 우리는 이 조건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시 이 식을 순서를 바꿔주면 그리고 위의 이 식으로 나누게 된다면 4mgh분의 5mgh는 4분의 5 그리고 2분의 1 mva 제곱분의 2분의 1 mv0 제곱은 va분의 v0의 전체 제곱입니다. 따라서 제곱을 없애고 루트를 씌우면
VA는 루트 5분의 2V0, 즉 5분의 2 루트 5V0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5분의 2 루트 5배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 C에서를 묻겠습니다. C에서 속력은 2분의 1 V0라 했는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은 B에서 C로 올라가면서 속력은 낮아졌고 속력이 작아졌다는 뜻은 운동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뜻이고 그 작아진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하므로 즉 이운 더하기 이중이 이 역인데 이 값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가 작아졌으니 작아진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B에서 C로 갈 때 작아진 운동 에너지를 구해 보면은 2분의 1 m 원래 V0 제곱 빼기 2분의 1 전체 2분의 1 V0의 제곱 즉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분의 3 V0 제곱이니까 8분의 3 mv0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2분의 1 mv0 제곱이 5mg라 있으니까 이거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mv0 제곱이고 근데 이게 5mgh 라고 했고 결국 4분의 15mgh는 C에서 원래 B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다가 C에서는 높이 H1을 가졌으니까 C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습니다. 0에서 얼만큼 증가했냐? mgh1입니다. 따라서 mg 나누면 h1은 4분의 15h이므로 4분의 15배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H2는 H의 몇 배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D에서 정지하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임을 알 수 있고 오직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mgh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B, C를 모두 무시하시고 처음에 오직 mgh로만 나타냈던 식, 즉 점 A에서 이 조건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mgh로 보존된다 했고 이거는 A, B, C, D 어디서나 보존되니까 D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g 지우면 H2는 H의 5, 즉 5배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래 길이가 50cm인 용수철에 6kg의 물체를 매달고 서서히 당겨서 용수철의 길이가 90cm인 상태로 물체가 정지해 있도록 할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20N이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용수철의 탄성력입니다. 잡아당겼기 때문에 용수철은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용수철의 길이가 70cm가 되는 지점 P를 지난 순간에 대한 그때 용수철 상수, 탄성 포텐셜 에너지,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건 단위를 모두 쓸 것.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래 물리에서 길이의 기본 단위는 모두 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50cm가 아닌 0.5m 혹은 2분의 1m 그리고 무게 단위는 킬로그램이 맞기 때문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6kg이라고 하고 그리고 용수철을 최대로 늘린 이 길이는 10분의 9m
그리고 뉴턴은 그 힘의 단위가 맞고, 그리고 70cm대가 아니라 10분의 7m일 때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kg를 오른쪽으로 20N 잡아당겼을 때 이 탄성력은 kx, 여기서 k가 용수의 상수, x는 원래 길이에서, 즉 평형점에서 얼만큼 늘어난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x는 20이라는 식을 만족하고, k는 x 얼만큼 늘어났냐면 50cm에서 90cm까지 늘어났으니까 40cm가 늘어났고, 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10분의 4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20이라는 뜻으로 k는 결국 200 나누기 4 50 뉴턴 퍼 미터입니다. 두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이는 2분의 1 원래 점에서 x만큼 잡아당겼을 때 kx 제곱입니다. 근데 70cm가 되는 점 P를 말했으니까 이는 결국 20cm만큼 늘렸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뜻하고, 이는 2분의 1 곱하기 K, 우리는 50인 걸 이미 구했고, X 20cm가 아니라 0.2m, 즉 10분의 2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100분의 4 계산해보면 1줄입니다. 물체의 속도는 여기서도 앞에 문제와 동일하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을 하는데, 여기서 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이번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것을 이 탄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속도를 v라고 한다면은 2분의 1 m v 제곱이 더하기, 그리고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우리는 그게 앞에서 1이라는 걸 이미 썼습니다. 근데 이걸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90cm만큼 늘렸을 때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k 50 곱하기 90cm는 40cm만큼 늘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10분의 4의 제곱, 이게 2분의 50 곱하기 100분의 16이기 때문에 4입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mv 제곱은 4 빼기 1 해서 3인데, 우리 앞에서 이 용수철에 달린 이 물체의 질량이 6이라 했으므로 m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6은 3, 따라서 3v 제곱이 3이므로 v는 1, 따라서 물체의 속도 v는 1m/s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위를 모두 쓸 것을 왜 줬냐? 이 센티미터를 모두 뉴턴으로 모두 미터로 잘 나타내느냐? 왜냐면은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여기선 20뉴턴이라 줘놓고 길이는 모두 센치로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히 90, 50, 70 이렇게 계산을 하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단위를 모두 쓸 것은 학생들에게 이거를 모두 미터로 환산하라 라고 작게나마 준 힌트랑 다름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을 속력 10m/s로 통과하는 순간, A가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의 정지에 있던 자동차 B가 출발하여 두 장소 도로 나가게 운동하고 있다. A와 B가 속력이 V로 같은 순간 A는 B보다 30m 앞서 있다. A와 B는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A, 2A입니다. 가속도의 B를 먼저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기준선 여기에 있고 우리 A가 움직인 편이 SA, B가 움직인 편의를 S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이니까 우리 그 둘은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t라고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가 움직인 거리는 처음 속력 10m/s 곱하기 시간 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가속도는 A이고 곱하기 t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SB는 처음에 정지했기 때문에 처음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이 앞에 항은 필요가 없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A가 아니라 B는 2A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2A 곱하기 T 제곱, 따라서 AT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력이 V로 같은 순간에 대해서 서술을 해봤는데 A가 B보다 30m 앞서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SA 빼기 SB는 즉 10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은 30m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A와 B의 속력이 V로 같은 순간이라고 했는데 B 같은 경우 가속도가 2A인데 이는 T 시간 동안 정지, 즉 속력이 0에서 V까지 올라갔다는 소리이므로 2A는 T분의 V입니다. 그러니까 A는 2T분의 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된다면은 10T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T분의 VT 제곱, 따라서 T 사라져서 30은 10T 빼기 4분의 1 VT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A도 동일하게 가속도가 A인데 이는 시간 T 동안 나중 속도 V 그리고 처음 속도 10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2T분의 V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T를 곱해서 없애고 양변에 1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V는 20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식을 따라서 위 그림과 같은 순간의 속도 V는 20m/s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간 위 그림과 같은, 즉 속력이 V로 동일한 순간의 시간은 몇 초 후인가. 먼저 이 변이 S에 관련된 식을 갖고 오면 SA 빼기 SB는 둘 사이의 거리가 30m 차이 난다 x므로 30이고 이를 정리하면 맨 위에 식과 같이 10t 마이너스 4분의 1 VT이고 이거 다시 정리하면은 t로 묶으면은 10 빼기 4분의 1 V인데 t는 있고 10 빼기 그리고 V가 20이라 했으니까 4분의 20은 5, 따라서 5t가 3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는 6세크, 즉 6초 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